박상옥 대법관 관련해서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최후의 인권의 보루이자 모든 송사의 최종심 대법원의 대법관 자리이기 때문에 박상옥 후보자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인권의 최후의 보루, 그리고 모든 갈등의 마지막 유죄와 무죄를 결정짓는 최고 결정권자, 정치권도 국민도 모두 다 거기에 판결에 따라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우리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은폐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해서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되돌아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추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박상옥 후보자를 추천한 것부터, 시작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한다 한들 새누리당이 다수당입니다. 다수당이 과반을 넘습니다. 이왕구 인청 보고 그리고 결과 채택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박상옥 후보자 청문회를 하고 난다면 새누리당이 과반수가 넘는 의석수로 찬성을 던져버리면 우리는 되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잘못되었고 시작은 시작부터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했습니다. 대법관의 공백 사태 책임은 전적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고 검증하고 임명 동의해야 할 권한이 있는 이 정부, 대법원, 그리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져야 합니다. 그런데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하다니요. 야당은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 큰 사건,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그 와중에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에 축소 은폐를 했던 수사검사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하는데 그게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본부가 있습니다. 법원본부가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들을 데리고 여론조사를 했고, 이 사람이 법원본부의 노조위원장입니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위원장입니다. 법원본부가 여론조사를 했고 법원본부 판사까지 한 여론조사에서 78%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일하는 관계자들 그리고 판사들까지 모두 부적절하다, 대다수가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옥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역사적 교훈이나 역사적 진전은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달아놓았습니다. 법원본부가 나타내고 있는 78%의 대법관으로 부적절한 인사다. 판사도 53명이나 여론조사에 응했습니다. 전체 여론조사에는 약 1000여 명이 여론조사에 응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78%가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검찰은
그러면 박상욱 후보자가 박종철 열사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그 수사 기록을 공개해달라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공개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욱 후보자 청문회 공개 여부는, 청문회 개최 여부는 박성욱 후보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박성욱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 은폐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 수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무관하다고 해명을 해야지요. 그리고 후보자가 될 수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내놔야지요. 그러나 이런 내용이 수차례 보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 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뭉개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시민사회는 물론 학계, 법조계, 야당까지 전국민적 반대 여론이 확산되어 후보자에 대한 단순히 대법관 공석을 채우기 위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공석이라고 하지만 대법원 모든 연구관들과 관계자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법관이 임명돼서 오면 그때 또 함께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공석이다라고 하는 것이 큰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관이 3명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과정 속에서 교도소에서 주고받던 내용을 교도관이 당시에 밖으로 내보낸 것을 여러분께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박처원 치안감과 간부 몇 사람이 몇 차례 이 수사관들을, 당시 고문치사했던 경찰관이죠, 특별 면회하고 갔는데 두 경찰관이 자기들에게 모든 혐의를 지고 가라고 하자 강하게 항의하더군요. 몇 차례 특별 면회에 있던 두 경찰관들은 이 상관들이 회유하고 협박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2명의 수사관이 주요 고문 담당자가 3명이 더 있다는 겁니다. 3명이 더 있습니다. 조항경, 강진규, 이 두 당시 경찰관은 신문실 안에 함께 있었지만 주 신문관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대로 혐의를 인정하고 간다면 박처원 치안감은 두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이대로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할 경우 각각 1억 원씩 통장에 입금해서 가족들과 본인 생계비로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 이 두 사람은 자기들만 고문살인자의 오명을 지고 처벌받을 수 없으니 자식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없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단장과 간부들이 빨갱이 하나 죽인 것 가지고 뭘 그렇게 고민하냐, 네가 지금 배신하면 징역을 살고 나오더라도 이 나라에서 살아가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문수사관들이 구치소에서 당시 경찰 윗선들로부터 회유받았던 내용들입니다. 회유이자 협박받았던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이 교도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수사하고 있던 박상욱 수사관이, 박상욱 검사가 이런 걸 몰랐다면 그것은 능력 부족이고요. 이런 것을 알아내려 하지 않았다면 그는 축소 은폐한 것입니다. 곳곳에서 이 많은 흔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검사였던, 그리고 실무 검사였던 박상욱 검사는 초기 수사에서, 초동 수사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철 고문 치사 사건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박상욱 검사가 초동 수사를
잘못 트는 바람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수사관들을 찾아왔던 부장검사와 검사, 신창원과 안상수 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검사들이 이 두 사관을 회유했다, 이런 얘기도 그 책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박상옥 현장 수사를 지휘했던 당시 실무검사는 이런 내용을 찾아내려 했어야 했고, 찾아내려 하지 않았다면 무능의 축소 은폐를 같이 가진 실무검사였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문회를 포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마치 때를 쓰듯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사건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즉시 과반 넘는 찬성표를 던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문회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답해야 할 것입니다.